안녕하세요. 편도항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 비만인데 혹시 숨 쉬는 것과도 관계가 있나요? 편도선이나 아데노이드가 크면 비만에도 영향을 줄까요? 정답은 네, 충분히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을 했는데 만으로 9세인 아이가 64kg이 나가더군요. 제 대학 때보다 거의 10kg이 더 나가는 셈으로 엄청난 비만인 상태였습니다. 수술장에서 보니 편도도 큰 편이었지만 아데노이드가 엄청 커서 코디를 거의 다 막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수술을 많이 하면서 수술 받는 아이들에게서 발견한 일반적인 특징 같은 게 있는데요. 6 내지 7세 이하의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 이상 나이가 되면 가체중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삐쩍 말랐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자, 그러면 과연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와 비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도 늘 궁금한 주제였습니다. 10여 년 전에 광주에서 오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시며 어린이 수면에 대해 일가를 이루신 범은경 원장님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나름 연구와 공부를 진행해 오고 있는 내용을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에 담기에는 내용이 비교적 복잡해서 일반인들을 위한 일반용과 전문 의료진을 위한 전문가용으로 분리해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편도 아데노이드가 크면 수면 무호흡을 유발하고 수면 무호흡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 비만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런 연쇄 반응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시작점이 됩니다. 편도선 및 아데노이드 비대가 심한 경우 상기도를 좁게 만들고 수면 중 호흡 저항을 증가시켜서 수면 무호흡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 발생되면 수면 중에 반복적인 산소 부족 상태가 되고 이 산소 부족은 수면 구조를 파괴하게 되는데 깊은 수면, 즉 스파 수면을 감소시키고 수면을 분절을 시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얕은 잠을 자게 하고 자주 깨게 하는 것이지요. 이런 수면 부족 상태는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런 전신적인 염증 상태는 다음에 얘기할 호르몬들의 감수성을 떨어뜨려 호르몬에 대한 내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이런 수면 상태는 내분비계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가령 성장 호르몬이나 식욕 억제 호르몬이 렙틴은 깊은 수면, 즉 스파 수면 시간 동안 분비가 증가되는데 수면 장애는 이런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에 작동하는 호르몬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 렙틴, 그렐린, 인슐린,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성장 호르몬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은요, 뼈와 연골의 세포 분열을 촉진하여 어린이들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근육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켜 근육 성장 및 회복에 도움을 주게 되고요. 특히 지방세포에서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촉진하여 혈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즉, 에너지원이 되는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깊은 잠을 자는 스파 수면 시간에 많은 분비가 됩니다. 수면 무호흡과 수면 분절이 생기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성장 호르몬에 의한 지방 분해가 안 되기에 체지방이 축적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의 가행 분비입니다. 수면이 깨지고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코르티졸이 가행 분비가 됩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이고 근육을 분해해서 지방을 저장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음식 섭취가 증가해서 살이 찐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코르티솔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과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입니다. 렙틴은 그만 먹어 그만 먹어를, 그렐린은 배고파 배고파를 외치는 호르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렙틴은 인슐린 분비와 마찬가지로 스파수면이라고 하는 깊은 수면 동안 분비가 증가되는데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 품질이 생기게 되면 렙틴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포만감도 저하되고 식욕이 가다해지고, 이것은 체중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렙틴 수치가 낮아지면 지방 축적이 증가되고 복부 비만과 상기도 협착이 심해지면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그렐린이 증가됩니다. 그렐린은 위장에서 분비되어서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시상 하부를 자극해 식욕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지요. 만일 그렐린의 분비가 증가되면 가식이 유도가 되고 비만 유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스피겔 등이 정리한 자료를 보면요, 수면 부족이 되면 그렐린 분비 증가와 렙틴의 분비 감소가 생기고 식욕이 증가되어 가식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특히 탄수화물, 당, 고지방, 음식 섭취 욕구가 급증하게 되고 결국 체중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인슐린 저항성 증가입니다. 인슐린은 아시다시피 췌장에서 분비되어 혈중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쓰게 하는데요. 즉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슐린은 지방 분해를 억제하고 여분의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전신적 염증 상태로 인해 세포가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게 되는데요. 즉 산소 부족과 수면 부족이 인슐린 신호 전달을 방해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상태를 저항성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혈당 조절이 안 되니 혈당을 낮추기에 가닥의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결국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게 되고 공복 혈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인슐린의 증가는 체내에서 지방 연소가 억제되고 지방 축적을 증가시켜서 비만을 가속하게 됩니다. 즉 포도당은 못 쓰고 지방은 더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호르몬의 변화는요, 행동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수면 부족으로 인해 주간 졸림은 활동량을 감소를 시키고, 또한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은 운동량 저하와 신체 활동 감소를 유발하여 비만을 더 유발시키게 됩니다. 비만은 수면의 질을 더 악화시키고요, 이런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셈이지요. 결과적으로 호르몬 이상과 활동량 감소가 겹쳐 어린이 비만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은요, 편도수 및 아데노이드 비대로 인해 수면 무호흡이 생기고, 그러면 수면 부족과 산소 부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전신적 염증 변화를 초래하고 또한 호르몬 변화를 초래하는데, 성장 호르몬 분비를 적게 하고 코르티솔의 분비를 늘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올리고 렙틴 저항성을 올리고 그렐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런 결과 식욕 증가가 생기고 활동량이 줄어들어 에너지 소비가 감소가 되고 지방 축적이 증가가 됩니다. 이런 결과는 소화비만을 가속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은요, 수면 무호흡은 아이의 수면과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먹는 건 늘고 키는 안 크고 살만 찌는 체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코골이가 심하거나 밤중에 숨을 헐떡인다거나 자는 모습이 힘들어 보인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살도 자꾸 찐다면 그냥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 외에도 어린이 비만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고당분 고지방 식습관, 운동 부족, 스마트폰이나 개인기 사용 증가로 인해 신체 활동량 감소,
감소, 사회적인 스트레스 증가로 가식, 야식으로 이어지고 늦게 자니 수면 부족이 생기고 역시 호르몬 불균형을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요, 너무 바빠서 밖에서 뛰어놀 시간이 없잖아요. 이런 모든 환경들이 아이들을 살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 비만이 어떤 문제를 만들까요? 어린이 비만은 아이들에게 고혈압, 당뇨병 전 단계, 콜레스테롤 증가, 관절 통증, 자존감 저하, 사회적 위축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거는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에요. 어릴 때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건강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는 수면 무호흡을 유발하고 이 수면 장애는 호르몬 변화를 초래하여 비만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적 마른 아이가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하면 단순히 식습관만이 아니라 아이의 호흡 상태도 꼭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은 부모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가까운 이비인후과 전문의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필요하다면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을 통해 아이의 수면의 질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편도 및 아데노이드와 비만과의 관계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편도왕이나 본 유튜브 채널에 댓글 남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